네, 이번 시간에 알아볼 내용은 빛의 굴절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이 굴절이 왜 일어나는지 설명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일어나는 이유는 빛의 속력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빛의 속력이 느려져서 또는 빨라져서 굴절이 생겨나더라. 빨라져서 라는 걸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적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매질 1에서 매질 2로, 즉 매질이 달라질 때 그 경계면을 사이로 두서 굴절이 일어나는데, 단색광 이쪽 방향으로 이제 입사광선이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일부는 이쪽으로도 반사가 되겠죠. 여기 있는 선은 이제 법선이 되는 거고, 가상의 90도인 가상의 선을 법선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원래대로라면은 요 입사광선에 따라서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매질에 의해서 속도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쪽 방향으로 이제 빛이 꺾인다 그러면은 요게 이제 굴절 광선이 되는 거고, 이때 요 각을 입사각은 기호로 이렇게 쓰게 되고요. 이쪽에 있는 법선하고 굴절광선이 만나는 요 각도를 굴절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꺾였을 때는 이제 매질 1보다 매질 2에서 속력이 느려졌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이제 굴절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단색광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수직하게 진행하게 되면 굴절이 일어나지 않지만, 속력이 요때 매질 2일 때 속력이 더 느리고 이때는 속력이 상대적으로 빠르다. 단 수직으로 들어갈 때는 굴절이 일어나지 않더라. 뭐 이런 건 상식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까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빛의 굴절이 되는 경우를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볼게요. 제 A 매질과 B 매질이 있을 때 내용에서 여기 있는 입사각, A 매질 쪽에 있는 입사각이다 그래서 첨자를 이렇게 붙일 거고,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고, 굴절각에다가 B 매질이 있는 각도다 라고 생각했을 때 비교를 할 거죠. 입사각과 굴절각 중에서 어디가 더 크냐, 화면상을 봤을 때는 당연히 입사각이 더 크죠.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 A 매질에서 속력이 더 빠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고, 그럼 굴절률은 파의 속력하고는 반대 개념으로 바라봐도 된다고 했었던 거죠. 굴절률은 얼마만큼 굴절이 많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내용인데, 속력이 느린 매질에서는 굴절이 훨씬 더 많이 되기 때문에 느린 쪽의 매질은 굴절률이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의 진동수는 같고요. 진동수가 같으니까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주기라고 하는 녀석도 똑같다라는 것도 보너스로 알 수가 있고요. 주기에 대해서도 이제 물어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파장은 속력이 빠른 쪽이 크다. 저 내용을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V는 F 람다에서 요 진동수는 같으니까 속력이 빠른 쪽이 파장이 길더라. 속력이 A가 더 빠르죠. 그러니까 파장도 A가 길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사각과 굴절각의 차이만으로 이 5가지의 정보를 쉽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경우, 이번에는 입사각이 요고 굴절각이 크죠. 굴절각이 C 매질일 때, 즉 굴절각이 더 크다. 왜 그러냐? 파의 속력이 C 매질에서 더 빠르기 때문에 그 굴절률은 A가 더 크겠죠. 진동선은 같고 파장은 C가 더 길 것이다. V는 F 람다에서 진동수가 같으니까 속력이 빠른 쪽이 파장이 길다. 그래서 속력이 빠른 쪽이 파장이 길더라.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빛의 굴절 내용인데요. 이번에는 같은 빛을 같은 입사각으로 비췄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질이 어떤 거는 A고 어떤 거는 B죠. 매질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공기에서의 입사각은 두 경우 둘 다 똑같죠. 입사각이 공기로 같은데 하나는 굴절각이 이 정도고 하나는 굴절각이 이 정도예요.
즉 A 매질의 굴절률은 이 정도고요. 이것밖에 안 되고 B 매질의 굴절률은 이만큼이나 굴절률이 더 큰 거죠. 그래서 누가 더 많이 굴절되었느냐 그림을 봤을 때 B 매질이 훨씬 더 많이 굴절되었죠. 그러면 굴절률이 큰 매질은 B 매질이 될 겁니다. 왜 B 매질이 더 많이 굴절이 되었느냐라고 하면은 빛의 속력이 A보다 B에서 더 느려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파의 진동수는 A든 B 매질이든 동일하다 같을 거고요. 그럼 파의 파장은 어떻게 되느냐? V는 F 람다인데 진동수가 동일하니까 속력이 빠른 쪽이 파장이 길겠죠. 그러면은 파장이 더 짧아진 거를 물어봤으니까 속력이 느려져야지만 파장이 짧아지겠죠. 그럼 속력이 느린 쪽은 어느 쪽이냐? 비매질이더라.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굴절률 또는 각도 이런 식으로 두 가지 경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황 1과 2는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요. 빛을 거꾸로 비출 때, 즉 물이라고 하는 매질에서 공기로 이쪽 방향으로 빛을 쏴주게 된다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공기 쪽으로 나가게 되냐면 들어오는 요 경로가 고스란히 같은 경로로 가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공기에서 물로 가서 공기 쪽으로 이런 식으로 굴절 일어나는데 물에서 공기로 갈 때는 굴절각이 커지는 이쪽 방향으로 갈 거잖아요. 근데 그 각도가 어느 정도냐면 첫 번째 공기에서 원래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원래 경로와 평행한 경로로 굴절이 되더라라는 거죠. 이때 각도가 계산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때 각도랑 같아져야 되더라 이런 내용인데 각도 하기보다는 평행한 정도의 내용만 아시면 수학적으로 도형 구하듯이 힌트를 얻을 경우가 생긴다라는 내용입니다. 뒤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굴절의 법칙 또는 스넬의 법칙이라고도 하는데 이 스넬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이제 이 굴절의 법칙을 이제 계산을 해낸 거고요. 매질이 달라질 때 그 꺾이는 정도의 값이 항상 일정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설명할 텐데 결론만 알아두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요 것들은 마루들이 다 모여 있는 수면파예요. 그래서 매질 2에서 속력이 느려진다라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이제 파가 느려지는 것을 좀 극단적으로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느려질 때 매질 1에서 이때 길이가 수직하게 그려지게 된다. 그럼 이때는 매질 1에 파장이 될 거고 이때 길이는 매질 2에 파장이 될 겁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그 다음에 수면파로 설명을 하면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요거를 파의 진행 방향으로 수직하게 이쪽 방향으로 입사광선을 이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파가 이렇게 오는 거죠. 그림이 이렇게 삐뚤삐뚤돼. 그래서 수직한 방향으로 입사광선이 온다라고 가정을 하면 요 부분을 법선으로 그리고 하나 더 여기도 이제 법선이 그려져 있으니까 2개 정도의 법선만 그리도록 해볼게요. 그러면 색깔이 좀 헷갈리긴 할 텐데 이때 각도가 하나 나타나겠죠. 여기 요 각도가 입사각이 되겠죠. 입사각 1번 매질에 있는 입사각. 그러면 이쪽에 있는 각도는 꺾이는 것까지 그렸어야 되는데 이제 이쪽 방향으로 굴절이 되겠죠. 이쪽 방향으로 굴절이 될 거고
여기는 그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헷갈려. 그러면 이제 이쪽에 있는 각이 굴절각이 되겠죠. 두 번째 매질에 있는 각이다. 그래서 R2라고 적겠습니다. 여기는 입사각이 될 거고, 그럴 때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 보이시나요? 요 삼각형하고 요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이 이제 만나는데, 이때 만나는 가운데 있는 요 겹치는 부분의 길이를 L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확대가 가능한가? 여기 최고 확대한 거라서 글씨도 깨지고 더 좋은 태블릿을 써야 되는데 좀 아쉬워요. 이럴 때 요때 각도부터 보게 된다 그러면 요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거든요. 수업 때 했긴 했지만 요때 각도가 요거 직각에서 요 굴절각을 빼게 되면은 요거는 90도 빼기 굴절각인 각도고, 그러면은 여기는 수직이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각도는 굴절각이 되겠죠. 좀 너무 이때 요 각도가 굴절각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요게 90도고 요게 90도니까 요거는 90도 빼기 입사각, 요 각도가 입사각이 될 거예요. 요 각도가 입사각. 그림이 완전 엉망이긴 한데, 그래서 삼각형에는 이제 삼각함수를 써가지고 이제 계산을 할 겁니다. 수업 때 하긴 했는데요. 그 내용을 정리를 한다 그러면 요 사인 굴절각 두 번째 있는 매질의 굴절각하고 첫 번째 있는 입사각의 각도의 비율을 계산을 해서 뭔가 굴절률을 계산을 했다라는 게 굴절의 법칙인데, 잘 보이지 않지만 이걸 빨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서 쓰도록 할게요. 왜 안 적혀요? 펜이 안 먹지? 왜 이래, 뭘 잘못 눌렀나? 뭐지? 뭐야. 여러분, 펜이 뭐지? 아씨. 네, 다시 정리를 할게요. 이렇게 쓴 값이 삼각함수 요 표시된 거를 이제 확대해서 그리게 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이게 지금 화면이 너무 이렇게 최대 확대를 했는데도 이렇게 삼각형 그림이 잘 나타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따로 그려가지고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는데 중간에 겹쳐지는 L의 약분이 되고, 그래서 파장 두 번째랑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요 값에다가 정리를 한꺼번에 아래쪽에다 적어야 되겠다. 일단 아래쪽에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도인 사인의 입사각 첫 번째 매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파장이 파장 2 람다 1 이렇게 요다가 진동수 값이 매질이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진동수는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진동수를 곱하게 된다 그러면 F 람다가 돼서 F 람다는 속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매질의 속력, 첫 번째 매질의 속력이 되는 거고, 속력 같은 경우는 빠른 쪽에서는 굴절률이 느려지잖아요. 네. 굴절률이 작고 속력이 느린 쪽에서는 굴절률이 빠르기 때문에 요 굴절률 위치가, 매질의 위치가 바뀌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게 된다 그러면 요 아래쪽에 있는 내용이 굴절의 법칙이다 라는 거고,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조심해야 될 게 여기 분모에 보면은 두 번째 매질인데 여기 굴절률만 첫 번째 매질이다 라는 내용이고,
분자도 마찬가지야. 첫 번째 매질인데 분모로 굴절률일 때만 분모로 와가지고 크로스하게 된다라는 거를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굴절의 법칙이고요. 이렇게 해서 계산한 게 공기의 굴절률은 기체에서 속력이 가장 빠르기 때문에 기준으로 공기의 굴절률 1이라고 할 때 물의 굴절률은 약 1.33 정도 되는 거고, 다이아몬드의 굴절률은 고체 중에서도 아주 빽빽한 정도이기 때문에 속력이 많이 느려져요. 그래서 굴절률이 2.4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내용에서 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입사각을 증가시키면 굴절각은 어떻게 되느냐 라고 되는데, 굴절각도 같이 증가한다 입니다. 왜 그러냐면 입사각이 커지면 이게 증가하게 되면은 일정한 값이 비율이 항상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분모도 같이 커져야, 굴절각도 커져야 굴절률이라고 하는 녀석은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다 라는 내용이고요. 수학적으로 봐도 되니까 뭐 어쨌든 요 공식, 뭐 유도 과정은 이제 생략을 하시고 요 공식 정도만 사인 각도에 관한 거, 파장에 관한 거, 속력에 관한 거, 굴절률에 관한 거 이렇게 다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한번 내용을 더 자세하게 한 단계 더 나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굴절률과 이제 상대 굴절률인데요. 매질 A에서 매질 B로 갈 때 굴절률을 구하는 문제가 뭐냐면, 매질 A에 대한 매질 B의 굴절률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때 묻는 게 생략이 되어 있지만 상대 굴절률은 얼마냐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대 굴절률을 구하는 건데, 매질 A에 대한 뭐뭐에 대한 이 친구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굴절률 A분의 그때 매질 B의 굴절률 비교하는 거라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굴절률이 문제에서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이때 각도랑 이때 각도 입사각하고 굴절각이 주어질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를 45도라고 하고 이때가 굴절각이 좀 더 크니까 60도라고 할까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각도가 나와 있는 스넬의 법칙에서, 굴절의 법칙에서 요거를 각도가 나와 있는 녀석으로 바꿔서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근데 A 매질에 있는 녀석이 위로 올라와서 표현이 돼야 된다 그러면 A의 매질에 있는 각도는 입사각이었죠. A 매질. B 매질에 있는 건 아래로 내려와서 굴절각이 되는 거고, 이거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숫자로 쓰게 된다 그러면 굴절각은 60도, 입사각은 45도가 돼서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2 계산하면 루트 3분의 루트 2가 되는 거고, 계산하면 3분의 루트 6 값이 매질 A와 매질 B, 즉 45도로 입사했을 때 60도로 굴절하게 되면은 요 둘 사이에서는 굴절률이 요 정도의 값을 갖게 되더라, 상대 굴절률이 이 값이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보통 상대 굴절률 두 개의 굴절률 물질을 줘가지고 이제 물어보는 경우는 많이 없고요. 오른쪽처럼 공기일 때 어떤 물질의 굴절률을 구하여라 하는 절대 굴절률을 대부분 많이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각도를 한번 해볼게요. 공기에서의 입사각을 45도, 이때 값을 뭐 30도라고 할까요? 그러면 절대 굴절률을 묻는 문제는 공기가 기준이에요. 공기에 대한 매질 B의 굴절률은 얼마냐 이렇게 묻는 건데,
공기가 기준일 때의 굴절률을 묻는 값이 상대 굴절률이 아니라 절대 굴절률이라는 내용이죠. 공기가 기준이면 상대 굴절률이 아니라 절대 굴절률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기에 대한 요게 굴절률이 기준이기 때문에 공기의 굴절률 분의 B의 굴절률인데 요거를 직접 구할 수가 없으니까 사인 공기에 대한 각도가 위에 있는 45도가 되는 거고 B의 각도는 분모로 내려와서 30도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2분의 1, 2분의 루트 2 계산하면 루트 2 값이 되더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출문제 1번 뭐 어려운 거는 아니고요. 지금 단색각을 이렇게 썼는데 세타인 입사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반사각은 마찬가지 세타일 거고요. 지금 보니까 굴절각은 입사각보다 작네요. 그러면은 속도가 매질 1과 매질 2에서의 속도가 어디가 더 빠르냐면 매질 1이 빠르다. 뭐 이런 것도 판단을 하셔야 되고 각도가 입사각이 1번 매질 뭐 그냥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입사각 굴절각이 두 번째인데 입사각이 크니까 속력이 이쪽이고 굴절률은 여기가 빠를 거고 진동수는 똑같을 거고요. 파장은 속력이 빠른 쪽이 길 거다. 뭐 이런 내용 5가지 금방 찾아내시면 됩니다. 반사각은 세타보다 작다? 아니죠. 똑같으니까 기억 틀렸죠. 굴절률은 여기 나와 있죠. 매질 2가 커야 되니까 매질 1이 매질 2보다 크다. 틀렸죠. 입사각을 세타보다 크게 하면 반사각도 커진다. 반사의 법칙이니까 입사각과 반사각은 같아야 되는 거죠. 입사각을 세타보다 크게 하면 굴절각도 같이 커진다라고 했었습니다. 단색각의 속력은 매질 1과 매질 2가 같으면은 각도가 굴절이 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속도가 느려져야 된다라는 거고 속도 여기 요 내용이죠. 속도 차이. 단색강의 주기는 진동수가 같으니까 주기도 같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다. 그래서 굴절의 법칙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굴절률을 계산을 해보고 전반사 내용과 강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요 그림이 나오는데요. 워낙 중요한 내용인지라 계속 반복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입사각이 이렇게 나와 있고 굴절각이 요 정도입니다. 즉 그림을 보게 되면 입사각이 더 크죠. 입사각이 더 큰 이유는 파가 A 매질에 더 빠른 거고 굴절률은 반대고요. 진동수는 같고 파장은 속력이 빠른 쪽이 더 길더라 하는 내용을 많이 했으니까 재빠르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시간에 굴절률 구하는 걸로 해서 굴절의 법칙 얘기했었는데 어떤 A 매질에 대한 A 매질에 대한 굴절률이 B 매질의 상대 굴절률 구하여라 이렇게 한다 그러면 직접 계산하지 못하는 경우는 각도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A 매질에 있는 뭐 입사각이 될 거고 B 매질에 있는 녀석이 되고 또 파장으로도 속력으로도 얘기가 되고요. 어떨 때는 파장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요 값들이 다 일정하다 하는 내용이 굴절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래서 A 매질에 있는 게 순서가 바뀌는 것 정도만 파악을 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그 굴절률 구하는 실험이 이제 반원통 실험인데 반원통 실험은 공기에 대한 물의 굴절률 구하는 실험입니다. 왜 하필 반원통을 사용을 하냐 하면은 사용하는 이유는 빛이 물에서 바깥쪽으로 나올 때 빛이 굴절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굴절되지 않게 하기 위해
쉽지 않도록. 왜냐하면은 그 안에서의 경로를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럼 공기에 대한 물의 굴절률 구하는 방법을 쓴다 그러면 공기에 대한 요게 기준이기 때문에 공기 매질에 대해서 물의 굴절률을 구해보자 하는 내용인데요. 요거를 직접 구할 수가 없으니까 어떤 실험을 통해서 각도기와 길이를 측정을 하는 건데요. 왼쪽에 있는 거는 그냥 옛날 방식이니까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원통을 사용을 해서 여기 아래쪽에다가는 물을 다 채워놨고요. 어떤 각도기 360도짜리 각도기가 그려져 있는 거를 올려놓고 법선도 긋게 되고, 실험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다가 빛을 쏴주게 된다 그러면 물에서 속력이 느려지니까 이쪽 방향으로 빛이 꺾이겠죠. 그래서 물에서 다시 공기로 나올 때 굴절이 일어나야 되는데 반원통이기 때문에 이 경로가 바뀌지 않고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경로를 활용을 해서 이 물 안에서의 경로가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파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원통을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 공기에 있는 부분이 입사각이고 물 쪽에 있는 부분이 굴절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길이로도 계산을 할 거고 각도기로도 계산을 해서 공기에 대한 물의 굴절을 구할 건데, 이때 반지름이 되겠죠. 여기를 L이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도 L이 될 거고요. 그 다음 공기에서 이 지점에서 법선까지 수직으로 그리게 된다 그러면 이 지점을 P, 이 지점을 P'이라고 하고, 아래쪽 굴절 영역도 마찬가지 이 지점을 Q', 이 지점을 Q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계산을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공기에 대한 물의 굴절을 구할 때 굴절률을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모른다고 치고 각도가 주어졌죠. 그래서 공기에 있는 각도가 위로 올라와서 입사각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입사각하고 공기 쪽에 있는 거, 물은 아래로 내려와서 굴절각이 있죠. 물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건데, 요게 사인 값이니까 요 직각삼각형에서 사인 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사인은 빗변 L분의 높이인 P 선분이 될 거고요. 아래쪽에 있는 사인 굴절각은 요게 또 직각삼각형이죠. 그래서 P변분의 높이 L분의 Q'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 L이 지워지게 된다 그러면 Q'분의 P 값으로 되는 거고, Q 값이 길이가 짧죠. 여기는 길이가 길고,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된다 그러면 요 값은 항상 1보다 클 거예요. 그래서 굴절률을 계산을 하게 된다 그러면 항상 1보다 큰 값이 나와야 되는 거고, 공기가 지난 시간에 굴절률이 기준으로 1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물의 굴절률도 설명을 했었죠. 약 1.3 정도 되는데, 물은 액체이기 때문에 속력이 느려져서 굴절률이 커진다 라고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계산을 잘하면 1보다 큰 값을 가지게 되더라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하게 되면 요 입사각과 굴절각으로 해서 요거를 직접 계산을 해보거나, 아니면은 P 길이와 Q 길이를 직접 계산을 해서 요 값을 구해서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의 일치하게 될 거다라는 내용이 반원통 실험입니다. 요까지 하고 이제 전반사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전반사 엄청 중요한 내용이고,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요 파트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게 굴절률 파트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게 전반사 문제예요.
전반사가 일어날 조건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굴절률이 큰 곳에서 작은 곳으로 빛이 진행할 때만 전반사라고 하는 게 일어납니다. 한번 볼게요. A 매질과 B 매질이 있는데 지금 굴절률이 B 매질이 A 매질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하고 보면 일단 여기를 뭐라고 할까? 입사각이라고 하겠습니다. 입사각. B 매질에 있는 입사각. 원래는 이렇게 나가야 되겠지만 A 매질의 굴절률이 B 매질보다 작기 때문에 속력이 빨라지는 거죠. 그럼 굴절각이 커져야 되거든요. 그럼 이쪽 방향으로 빛이 꺾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때 각도를 굴절각 A 매질에 있는 녀석이다 라고 한다 그러면 입사각과 굴절각을 비교하게 된다. 그럼 굴절각이 더 크게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B 매질보다 A 매질의 속력이 빠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당연히 알게 될 거고 이제 입사광선이 이럴 때 굴절광선은 이렇게 나갈 거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경로가 이렇다는 거고요. 입사각을 더 크게 해줘가지고 빛을 쏴볼게요. 그러면 두 번째 경로가 이렇게 되면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이 커지게 되겠죠. 두 번째 경로는 이렇게 간다라고 합시다. 입사각을 더 크게 해볼게요. 세 번째 경로가 이렇게 되면 이제 어느 순간 굴절각이 90도가 되는 더 굴절각이 커져서 90도가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때 굴절각이 90도가 될 때의 입사각 이때 입사각이 임계각이라고 합니다. 임계각. 그래서 특별한 각이다 라고 해서 크리티컬 각도다 라고 해서 IC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실험을 더 해서 이 임계각보다 빛을 더 입사각을 크게 쏘게 된다 그러면 이제 굴절각도 같이 커지는데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네 번째 경로는 입사각을 네 번째 경로로 빛을 쏴줄 때 B 매질에 있었는데 요 굴절된 광선도 B 매질에 있는 거죠. 이건 굴절됐다고 보는 게 아니라 반사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러한 현상이 전반사 현상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즉 전반사가 일어나는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임계각보다 더 큰 입사각으로 쏴주게 될 때 전반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빈칸들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입사각이 커질수록 굴절각도 커진다. 두 번째, 굴절각이 90도일 때 입사각을 특별히 임계각이라고 한다. IC로 표현을 하고요. 입사각을 임계각보다 크게 하면 전반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4번이 중요한데요. 굴절률이 A 매질일 때 굴절률이 1, B 매질일 때 굴절률이 루트 2일 때 지금 루트 2 값이 더 크죠. 즉 B 매질에서 A 매질로 지금 빛을 쏴주는 위의 그림과 일치합니다. 전반사기 위한 최소한의 입사각은 무엇을 물어보는 거냐? 임계각을 구하여라. 임계각은 이렇게 해서 물어보는 질문이죠. 그러면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사인 굴절각 A 매질에 있는 게 굴절각이죠. 사인 B 매질에 있는 게 임계각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고 굴절률을 구하는 문제죠. 굴절률. 근데 B 매질에 있는 녀석이 굴절률은 아래로 내려와야 되겠죠. A 매질에 있는 거는 위로 가야 되고 굴절률은 사인값, 파장값, 속력 이런 거에 대해서 다 거꾸로 오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이따가 이제 직접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A구나. A죠, A.
DNA. 근데 문제에서 지금 비매질이 루트 2이고 A의 굴절률이 1이다라고 문제가 주어졌는데, 이때 임계각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위에도 나왔지만 굴절각이 90도일 때의 입사각이잖아요. 그러니까 굴절각이 90도예요. 그러니까 요 값이 90도라는 거죠. 다시 쓴다 그러면 사인 90도 분의 사인 임계각이 되겠죠. 계산을 하게 되면 사인 90도는 1이니까 생략이 가능할 거고, 따라서 사인 임계각은 루트 2분의 1이 되고,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된다 그러면 IC 임계각은 몇 도냐? 45도가 되더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4번 문제 구하는 방법 되게 중요해요. 이 전반사는 어디에 활용이 되느냐,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런 입사각이 커질 때 이제 일어나는 거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광섬유, 광통신에서 이제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식인 이렇게 그림이 나타나 있는데, 광섬유라고 하는 거는 두 개의 유리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전선처럼 되어 있는데, 바깥쪽에 있는 뭔가 바깥쪽으로 이렇게 덮어 씌워져 있는 거를 클레딩이라고 하고 하는 유리고요. 이 안쪽에 있는 거는 코어라고 하는 유리입니다. 그래서 굴절률 값이 다른데요. 클레딩의 굴절률과 코어의 굴절률 중에서 코어의 굴절률이 더 커요. 그래서 안쪽에다가 빛을 쏘게 된다 그러면 코어 부분에서 클레딩 쪽으로 빛이 진행을 하는 거죠. 즉 굴절률이 큰 곳에서 작은 곳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전반사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반사가 일어나고, 또 마찬가지로 올라가다 보니까 코어에서 클레딩 방향 쪽으로 빛이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전반사가 일어나고 전반사 이렇게 일어나서 어떤 반대편까지 빛의 속도로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게 광통신이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반사가 활용되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이제 한번 볼게요. 여기 반원통 실험에 관련된 건데, 물질 A와 물질 B를 바꿔가면서 실험을 했더니만 오른쪽 그래프처럼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RS분의 기울기가 X축 RS분의 Y축 PQ로 나와 있는데, RS는 굴절된 영역이고 PQ는 입사된 영역인 거죠. RS분의 PQ인 값이, RS는 길이가 짧고 PQ는 길이가 크잖아요. 즉, 요 값이 항상 1보다 크게 되겠죠. 그래서 위에 있는 여기 흰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어떤 매질인지는 모르겠지만 공기라고 할까요? 공기라고 할 때 A 매질과 B 매질에서의 굴절률 값을 구하여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값이 크면 클수록, 요 값이 기울기가 크면 클수록 뭔가 굴절이 더 많이 됐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A 매질에 대한 굴절률은 2분의 3에서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가 있고, B 매질 같은 경우는 1분의 2가 되는 거죠. 1분의 2 값이 되니까 얘는 1.5, 얘는 2. 즉 물질 B에서 속력이 더 느려지더라 라는 거죠. 굴절률은 B가 더 크다라는 거. 그래서 기억에 굴절률은 A가 B보다 작다. 옳은 소리고요. 공기에서 B로 빛이 진행할 때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공기가 굴절률이 가장 작은 거지, 가장 작은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1.5, 2로 굴절률이 공기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니은은 틀렸고요.
디귿, 반원통 모양의 물질을 사용한 이유는 빛이 물질에서 공기로 나올 때 빛의 진행방이 꺾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답은 기억 디귿이고요. 오른쪽 것 같은 경우는 이제 간단하니까 빨리 좀 볼게요. 입사각이 여긴데 요거 I'은 반사각이죠. 둘이 같아야 되더라 라는 거지. 그러니까 입사각이 커지면 반사각도 커진다. 기억 동그라미고요.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도 커진다. 그러니까 니은은 틀렸고요. 입사각을 충분히 크게 하면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굴절률이 큰 곳에서 작은 곳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출문제 세 번째. 그림을 봤을 때 지금 세타1하고 세타2는 입사각과 반사각의 관계니까 둘이 같아야 되겠죠. 기억 동그라미. 그 다음에 매질2가 매질1보다 굴절률이 더 크겠죠. 속력이 느린 쪽이니까요. 그래서 니은도 매질1의 굴절률은 매질2의 굴절률보다 작다. 옳은 소리입니다. 세타1을 현재보다 크게 하면 전반사가 일어난다. 당연한 거겠죠. 기억, 니은, 디귿. 가지고 굴절 법칙, 굴절의 법칙, 굴절률에 관한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